이후에는 더 중한 범죄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혹시 몰카라고 하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누군가를 몰카를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찍든 제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핸드폰 내세요, 이미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미 제출 안 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가지고 영장을 집행해서 핸드폰을 뺏어가거든요. 실제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내가 몰카 범죄를 저지른 거, 그런 증거 자료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핸드폰이 어떻습니까? 정보의 보고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몰카 범죄를 찍는 거를 넘어서서 다른 범죄 행위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든가,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까지 결국 전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가 들어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요,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선별 절차라는 걸 거치는데요. 선별 절차라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어떤 거를 경찰관의 컴퓨터로 옮겨 담을 거냐, 그 단계부터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수사관님, 요거는 범죄랑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별 절차에서 최대한 증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처음에 내가 경찰 조사 받게 된 건 몰카 범죄지만 이후에는 더 중한 범죄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요, 중간부터 변호사 선임하시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 어떤 사건보다 맨 처음부터, 특히 핸드폰 뺏긴 그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다른 이성의 어떤 뒷모습 찍거나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몰카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카 범죄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찍게 된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신체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 그때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찍었는지 그냥 찍었는지, 핸드폰 피사체에 있어서 담긴 게 사람이 주로 담겼는지 아니면 풍경이라든가 옷의 패션,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겼는지에 따라서요, 범죄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진과 어떤 영상들을 찍었는지 변호사랑 상담을 오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변호사가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이런 정도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아예 범죄가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이렇게 대응합시다. 이런 정도면 이거 몰카 범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막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를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나체를 찍었느냐, 그래도 뭔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찍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얼굴이 나와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면 이거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잘 찍혔느냐, 아니면 피해자 얼굴은 담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형량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 입은 부분만 찍었다, 그 사진 전체에 보니까 그 부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겠지요. 확대해서 찍었다, 처벌받겠지요. 그런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걸 찍었을 뿐인데 거기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고의가 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판례인데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확대해서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현행범으로 걸리면요, 보통 핸드폰만 압수해 갑니다. 근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사관이, 경찰이 이거를 인지하고 들어올 때는요, 현행범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영장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가지고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내 핸드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그 외에 태블릿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압수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행범 체포하면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하면서는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네, 오늘은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